경상남도의회 의원 보궐선거 함양군 선거구 입후보 안내 설명회가 2021년 2월 23일 오후 2시부터 함양군 선거관리위원회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첫 순서로 홍창곤 선거계장이 선거 사무 안내를 하고, 둘째 순서로 박철호 홍보계장이 정치관계법 사례에 관해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마지막 순서로 회계 관련 자료를 갖고 설명하였다. 이들은 설명에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사례집을 예로 들며 선거 후보와 관련한 내용, 회계법 관계 내용, 세무관계 내용, 여론조사 방법 등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지금부터 2021년 4월 7일 실시하는 경상남도 의원 보궐선거 함양군 선거구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함양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계장 홍창곤입니다. 한 분한테만 말씀드립니다. 예, 바쁘신 와중에도 설명에 참석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설명이 아니고 본 후보자 등록에 관한 설명이니까 좀 복잡하고 하니까 지금 설명회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안 되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가셔서 사무장이나 또는 행책임자를 통해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전문적인 자료들이 많이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또 개괄적인 내용을 들으시고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궐선거 전체적인 개관을 있는데요. 여기 보면 3월에 보면 선거 사무 안내 책자입니다. 사례 예시집은 나중에 지도 홍보계장님께서 할 때 할 거고요. 지금은 선거 사무 안내 책자입니다. 마스크를 하고 하니까 말이 잘 안 나와서 저는 일단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3월에 지금 해야 될 사항들이 4가지가 있거든요. 등록 신청하고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고 벽보 제출이 3월 24일까지 하셔야 되고요. 공고도 3월 26일까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매번 이렇게 준비가 지금 한 달 가까이 남았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많이 남은 게 아니에요. 하시다 보면 벽보든 공고든 인쇄업체라든지 또한 한다든지 하다 보면 그렇게 많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공보 작성에 초안도 만드시고 디자인도 준비하셔서 장기적으로 좀 느긋하게 준비하셔야만 제출일에 제출일 안에까지 제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4월이 되면 사전투표가 있고요. 4월 7일날은 투기투표가 실시되겠고요. 그리고 4월 19일까지는 보증비용 청구가 있습니다. 보증비용 청구는 지금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제 사용했던 보증비용을 당선되거나 10%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나라의 저희들한테 통해서 보전을 다시 돌려받는 겁니다. 돈을. 그래서 최종적으로 6월 6일 이내에 저희들이 해당 보증금을 보증해 드릴 예정입니다. 6페이지 선거인 및 임기가 있고요. 그리고 선거권자 내용이 두 번째 있는데, 지금 작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18세 이상의 선거인도 18세 이상인
고등학생들도 선거권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리고 연령 산정 기준이라든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령 산정 기준이라든지 했을 때는 선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7페이지의 후보자 등록입니다. 18일과 19일날 매전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하는데 미리 사전에 서류들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본 후보자 등록일 때는 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면 본 등록 기간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등록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사전에 저희들한테 서류 다 제출해 주셔가지고 검토를 받으시면 무난하게 등록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타 금액은 3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60만 원을 내신 분들은 240만 원만 내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에 지금 선거 비용이 있습니다. 선거 비용 제한액이 4,600만 원인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해당 4,600만 원에 대한 비용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다른 거는 다 넘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선거 비용 제한액은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시면 안 돼요. 회계 책임자든 회계 책임자는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지고요. 후보자님 같은 경우는 당선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을 초과할 경우에 간단하게 글자가 7자지만 이걸 해당 선거비용 제한액을 어겼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대가가 상당히 크다. 등록 요건에 보면 경상남도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주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함양군이 아니고요. 등록 요건은 경상남도의 거주자입니다. 도의회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상남도거든요. 때문에 주민등록 선거일 현재 계속해서 60일 이상 경상남도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시면 함양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등록에 대한 사전 검토가 나와 있고요. 3월 17일까지인데 사전 검토는 등록 서류, 벽보 공부,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 등의 원고를 저희들한테 사전에 검토를 요청하는 서류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되겠어요. 등록은 18일, 19일 이틀간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19일날 오후 6시 반 정도에는 정당 추천 후보자들 같은 경우는 기호가 다 나오겠지만 무소속 후보자 같은 경우는 기호를 추첨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봐서 후보자 회의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문서로 알려드릴게요. 16페이지 등록 신청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 등록 요건은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피선거권이 없는 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거법이라든지 정치자금법 위반 이분들이 이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후에 5년 동안에는 그 피선거권이 없어요. 100만 원 이상 벌금. 그런데 이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이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사람들은 10년인데 여기 보면 여기 또 실효된 형이라고 또 있어요. 그 가로 3번에 보면 근거 있을 때면 3대밖에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외선자 등이 있다 하면 추가적으로 가족관계 등록을 더 떼어셔가지고 첨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저희들이 재산 신고서상에 그분들께 누락됐는지 안 됐는지 대조가 될 수가 있거든요. 또는 그 병역 신고 대상자 여부 누락됐는지 안 됐는지까지 확인해야 되니까 외손자, 손자 있는 분들은 그
가족관계 증명서상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더 떼셔야 됩니다. 실무사항에 쭉 나와 있는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하시고요. 유의사항도 보셔야 됩니다. 유의사항의 두 번째 보면 신고 기준에 불구하고 후보자 등록 신청 전에 직계 비속이 사망 경우 대상이 아니다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외손자와 손자의 신고된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신고 대상자는 외손자, 손자가 등재된 다른 가족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하는 거. 그리고 병적 증명서 발급 신청서는 반드시 공직자 신고용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그런 거. 지금 이걸 이제 발급받을 때 공직선거 신고용으로 발급받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떼야 되거든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신청서 떼실 때 기준을 잘 보시고 떼셔야 됩니다. 발급용으로 공직선거용인지 아닌지 발급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22페이지 보면 당구장 맨 위에 나의 신고서의 첨부 서류 당구장 2개도 나와 있고요.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당구장은 참고하셔가지고 떼셔야 돼요. 공직자 신고용 용도로 신청하고 복무부대 병과 및 군사특기 기재대회하고 복무 중인 군인이 발급받은 복무확인서에는 병과 및 군사특기가 기재되어야 한다 하는 거. 저 뒤쪽에도 작성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설명할 부분이 회계 말고도 좀 많은데요. 책이 2권이나 되는데 제가 모든 걸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저 지정부의장 박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다 할 수는 없고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탁탁 집어서 할게요. 근데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이제 선거운동 분야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선거운동 할 때 제가 가면은 지도부에서도 어쩌다 하긴 한데 가면은 그 회책이나 여기서 오신 분들은 잘 아는데 일반 사무원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무장이나 회계 책임자분들이 이걸 알고 교육을 해야 합니다. 후보자가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아시라고 해서 먼저 선거 사무 안내 책자 이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페이지는요 47페이지 봅니다. 자,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잘 아시니까 제가 설명 안 드렸어요. 선거운동 보지 않는 사유도 잘 아실 것 같고 선거운동 기간 14일이라는 거 다 알고 그 다음에 할 게 지금 예비후자 선거운동 관련해서 저희가 안내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48페이지 보시면은 다른 거는 상관없고 지금 예비후자 홍보물을 갖다가 지금 아직 그걸 안 하셨는데 홍보물 같은 경우도 미리 사전 검토를 많이 했을 겁니다. 대신 홍보물은 언제라고 중간에 보면은 선거기간 개시 이전인 3일 2021년 3월 22일까지는 우편 발송해야 돼요. 그 앞에 합니다. 그 이후에 하면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공약서라는 게 나오는데 공약집이라는데 공약집은 우리 해당 안 됩니다. 아까 같이 줄 거 없이면 됩니다. 공약집 해가지고 뭐인데 공약집은 그 지방자치단체장만 이런 거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자 메시지는 지금 다른 후보자 쪽으로는 보내니까 선거 전일까지 48페이지 팁이 있죠. 전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이거 누락되지 않게 유념하시고요. 그 다음 쭉 넘어가서 52페이지 있습니다. 52페이지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 18세 미만자 있거든요. 아까 18세 미만자가 50페이지면 2003년 4월 8일 이전 출생자는 뭡니까? 선거권이 있던데 요거에 대한 선거운동 할 때는 4월 8일이라도 뭡니까? 3월 며칠날 해서 3월로 18세 미만이 등록한다 이러면은 3월 2일날 말 등록하면은 4월 7일생이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선거운동을 할 때 이 18세가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는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무원 신고할 때. 나머지는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선거사무소 52페이지 보면 선거사무소 같은 경우는 지금 다들 신고하셨으니까 그 중간에 보면 신고자 해가지고 예비후자 때 설치 신고한 거 계속하면 별도 신고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53페이지 보시면은 선거벽보 등 홍보물 첩부가 벽보, 공보, 후보자 사진 해가지고 각 50매씩이라 됐으니까 의무사는 아닙니다. 보통 벽보는 좀 붙이는데 공보까지 밖에 붙이는 건 없더라고요. 예, 이 책자입니다. 53페이지. 53페이지. 그렇게 하시고 선거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지금 돼 있고 하니까 잘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57페이지 보시면은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장 한 명의 예비후보자 때는 사무원 한 명이지 않습니까? 총 어떻게 된다? 57페이지에 따르면은 후보자가 되면은 사무장 한 명에 사무원은 10명 이내입니다. 10명 다 실수도 안 돼도 되고. 그 대신 그 교체가 뭐냐면 2배 쓰니까 20명까지 교체하는데 사무장은 수시로 바꿔야 된다. 그거는. 그리고 밑에 보시면 팁에 보시면은 지금 정당 측도 있으니까 지방의회 의원분들이 이렇게 사무원으로 아마 등록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뭐라고요? 사무원수에는 산입하지 않는데 실비만 주고 수당은 줄 수 없다. 그렇게 아시고요. 이게 후보자 때 그렇고요. 예비후보자 때 같은 경우는 사무원수에 산입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뭐 타당 같은 경우는 등록 많이 할 거니까 아마 사무원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활동 보조인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 혹시 분실하시면 재교부 신청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잃어버렸다 해가지고 분실자 해가지고 도장 찍고 해가지고 표지 그 하면 표지 안 하고 할 때는 과태료니까 표지 촬영 안 하고 할 때는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 선거운동 방법 59페이지 보면 인쇄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벽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고를 할 겁니다. 그러면 공문 가고 하는데 규격이 뭐라고요? 53, 38 제곱미터 딱 이내도 아니고 딱 여기에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지질이 있습니다. 지질 100제곱미터 그리고 종이로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후보자만의 사진이하고 성명 기어졌고 무소속으로 한다. 요거는 벽보만의 특이한 사항이니까 요걸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선거계장님 얘기했듯이 제출 기간이 3월 24일 수요일까지예요. 18시까지 만약에 이후에 온다면 과태료 부과되고요. 24시 되면 접수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가 근데 우리가 접수 제출 장소를 아마 나중에 공고를 할 건데 제출 장소가 읍면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읍면에다 하는 거 잊지 마시라는 거고요. 자 뒤에 보면 6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첩보를 안 하는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제출 마감일을 넘든가 아니면 아까 봤죠 규격에 넘거나 미달하는 거. 딱 그 크기로입니다. 공부하고 다릅니다. 그렇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보안 첩보 하시면 후보자가 첩보하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제출하고 나서는 만약에 정정 처리할 수 없는데 이런 예외 사유인 경우에는 정정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막 스티커 작업을 하시는데 그러기 전에 미리 잘 좀 검토해 보시라는 거고요. 공보 공유하겠습니다. 공보는 지질하고 중량은 제한 없어요. 두꺼운 거 해도 됩니다. 그 대신 지디가 27하고 너비 19cm 이내예요. 이내니까 뭐죠? 이거보다 작아도 됩니다. 크면 안 되고. 그리고 8면 이내고요. 밖에다가 책자형 선거공보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거명 뭔지 알죠? 경상남도 의회 의원 보궐선거. 그 다음에 선거구면 함양구 선거구였고요. 그 다음에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아까 얘기했죠. 필수입니다. 병역 재산 아까 얘기했던 거 이걸 갖다가 하셔야 한다고요. 62페이지 보시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직업, 학력, 경력 등은 후보자 신청서에 기재된 거라는데 학력은 2개 이내까지 할 수 있으니까 1개 적으시면 되고 1개 안 적으셔도 되고 그리고 소명 자료는 소명할 게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이건 뭐라고요? 둘째 면에 적성해야 합니다. 근데 둘째 면인가 여부가 요새 저도 진주에서 그때 선거 개정할 때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요새 병풍형으로 많이 하대요. 공보를 그러니까 중간에 중철 안 하고 딱 펼치면은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접는 거에 따라서 이면이 어디냐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잘 해가지고 이면이 어딘지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그게 이면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이라는 걸 갖다가 중철을 아까 병풍형으로 작성할 때는 그걸 유념하시라고요. 점장의 성공공부인데요. 요거는 전에하고 다르게 면수가 공수가 바뀌어가지고 16면 이내로 할 수 있고요. 그것이 앞면에 한글과 점자를 하고 이거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점자형이 이제 과태료 부과가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장 거는데 그래서 하실 분들 하고 그 대신 저희도 유권자 시각장애인들한테 가기 위해서 유권자한테 하기 위해서 좀 권장을 합니다. 권장을 하는데 그건 아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는 오른쪽 같이 똑같이 적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천공 방식으로 이렇게 안 할 경우는 이렇게 음성 변환 2차원 바코드 보이스 아이라 해가지고 요거 업체에다가 이 63페이지라면은 아마 갈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요거 같은 우측 상단에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도 하는 경우가 있다. 그 대신 조금 뭐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 대신 안 하면은 뭐 어차피 점장이 안 가는 거니까 요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장 선거공보는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비용할 때 선거 비용이 안 듭니다. 선거 비용. 그리고 아까 뭐 점장 선거공보 같은 경우는 안 되기 때문에 선거 비용 제한해가고 상관없습니다. 보전 뭐 부담 비용입니다. 그리고 64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하는데 요 후보자 책자형 선거공보 중에서는 PDF 파일로 해가지고 요 메일 주소 있죠. 우리 직원 주소인데 인쇄업체에다 해가지고 책자형 선거공보입니다. 벽보는 아니고 이걸 주시면은 우리가 거기다 사이트에다 올리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책자형 선거공보 디지털 파일 저장 매체라고 요게 신설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점장님 공부 따로 가고 책장 공부 따로 가고요. 이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제 USB에 담아서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부담병인데 요거를 하실 분들이 요번에 처음 도입된 건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점장 성공 공부 대신에 가는 건 아닙니다. 대신 여기 좀 복잡합니다. 어떤 파일로 하면 USB가 MP3는 되고 그다음 USB에 넣었을 때 라벨을 각자 붙이고 밑에 혹시 파손되지 않게 에어캡을 한다 뭐 이런 거 있는데 요거 하실 분들은 뭐 뒤에 보면은 이것도 별도 제출서를 냅니다. 근데 이거 하실 분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은 유의사항 중에 보면은 보면은 점장은 인식이 가능한 천공 방식으로 조금 하라고 장애인 단체에서 요청이 있었다는 거 참고하시면 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후보자 전공공개자를 안 하면은 등록 무효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게 없으면은 그 면만을 갖다 인쇄해가지고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부분 있죠, 마부분. 책장 선거본부에 정보공개 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둘째 면이 아닌 때, 그 둘째 면에도 이거 위에 다른 내용 학교는 접수하지 않고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학력에 대해서는 뭐 아까 얘기했으니까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66페이지 보면 중간에 보면은 후보자 등의 사진은 벽보에는 후보자만 사고 공보에는 타인과 함께 찍은 사진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인쇄업체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보면은 그 공고한 수량 예에도 인쇄해가지고 제공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별도로 좀 추가 주더라도 어디 막 떠돌게 하지 마시고요. 사무소에다 뭐 보관하든지 아니면 아예 받지를 말든지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67페이지 보시면은 이렇게 위법 행위가 있으면은 우리가 공고문을 붙여가지고 투표소 입구라든지 막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면 이분들 표 깎일 수 있으니까 유의하시고요. 맨 마지막에 보면 무소속 후보자 같은 경우는 선거병법 등의 당원 경력을 표시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어느 특정 정당으로부터 추천받았다는 건 표방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9페이지입니다. 자, 공개장소 연설대담입니다. 여기서 연설대담자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69페이지 매뉴얼은 뭐라 하죠? 후보자, 사무장, 사무원. 이 사람들을 여기서는 우리는 뭐라고 해요? 후보자 등이라고요. 그 위에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내 친구 선거운동 할 수 있어요. 그분한테 지정하는 사람입니다. 지정은 그냥 구두로 해야 되고 그냥 묵인해서 해도 됩니다. 그냥 그런 사람들하고 구분이 됩니다. 후보자 등과 지정한 사람이 다른데 요거는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데 선거운동 기간 중인데요. 시간이 있죠. 7시부터 10시. 그리고 아시겠지만 휴대용 학생장치만을 하면 6시부터 11시입니다. 그러면 뭐죠? 장착용 그 장치를 하면 7시부터 10시까지 된다. 그리고 녹음기 있죠. 로고송 트는 거. 녹화기 이거 뭡니까? 9시입니다. 9시. 저녁 9시 위에 그 기사분이나 그 사무원들이 어디다 정착시켜 놓고 밥집 앞에다가 계속 틀어놓으면서 10시 위에서 틀면 위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각각 다르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설대담 금지 장소는 뭐 보시면 알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은 뭐 아까 얘기했죠. 후보자 선거 사무장 사무원들이라는 게 뭐죠? 후보자 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대신 뭐 거기에 있는 휴대용 장치 장치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